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이란의 양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지 않자 군부는 새로운 갈등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네,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금 이란이 이제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에 새롭게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핵 협상을 진행을 하자 이런 내용이 골자인데 눈에 띄는 점이 아무래도 이제 이 이전 제안과 달라진 게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대신에 이 농축 권리는 인정을 해달라. 이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는 미국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꽤 양보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자꾸 이런 요구를 거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보다 훨씬 좋은 네. 협정안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높은 수준의 지금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란 측에서는 1차 이제 수정안이 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진전된 안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라늄 농축 중단하는 거 그것은 좋다. 물론 이제 기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미국 측에서는 20년 그리고 이란 측에서는 5년이라 했는데 어느 정도 양보할 이제 기미가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는 주권국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 없다 인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20년을 중단하든 5년을 중단하든 중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원심 분리기 이런 장비가 그대로 필요하다는 얘기일 것이고 미국 측에서는 20년 동안 중단하니까 거의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냥 다 폐기하라, 해체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할 것입니다. 2015년에 이란과 서방 진영 간에 이란 핵 협정을 체결했을 때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15년 동안 중단을 하기로 하면서 다만 3.67%에 대한 농축 권리는 보장을 받았었습니다. 네. 네. 그때 이란이 가지고 있었던 원심 분리기가 19,000개였습니다. 아. 그것을 6,100개로 줄이는 것으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해체 작업을 하다가 2018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란으로서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중단은 하겠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원심 분리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 말은 우리는 연구 활동도 계속하고 과학자들도 계속 양성을 하면서 기술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중단 시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완전한 중단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거 나중에 이제 협상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중간선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협상이 재개가 되면 중간 정도 선에서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이란의 특히나 이제 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많은 양보가 있었는데 이걸 지금 트럼프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핵화 합의 없이는 중동에서 미군을 안 빼겠다 이런 지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의 행보를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면은 광범위한 개념이고요. 네, 지금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우라늄의 농축입니다. 네,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고농축 우라늄탄이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게 우라늄 연료를 사용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 자연계 우라늄이 너무나 희소하니까 그냥 천연 우라늄에 분열할 수 있는 우라늄 238은 0.7%밖에 안 들어있고 네, 그 0.7%가 들어있는 우라늄도 자연 광석에는 0.1%에서 0.5%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작업을 통해서 골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한 5% 미만까지 3% 이상은 돼야지만 분열이 되고 5%까지만 되면 평화적인 목적이에요. 그 이상 넘을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90%까지 농축을 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고농축 우라늄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적으로 농축하겠다 그래도 이걸 고농축을 해버리면 핵물질이 되니까 항상 이 규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받으려고 하는 것도 농축인데 지금 국제사회가 째려보고 있거든요. 미국도 줄까 말까 하고 있고. 근데 이란이 2002년에 이걸 농축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마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이란 핵 합의로 그럼 3.67%까지만 농축해라.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원심 분리기도 숫자를 제한하고 지금 저기 계속 화면에 나오는 동그란 그 파이프 통이 원심 네. 분리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 가지고 있던 5% 미만의 10톤 가량의 우라늄은 반출해라. 러시아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한 20%까지 농축했던 것들은 더 희석시켜라. 이게 합의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제약이 그 당시에 15년, 2030년이면 선셋 모두 해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개가 싫었어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일몰 조항이라는 건 필요 없다. 그다음에 농축 권한, 농축을 아예 못하게 해라. 이게 목표였거든요. 그렇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지금까지 2002년부터 전쟁하고 두 번이나 전쟁이고 많은 요인이 암살당하고 틈만 나면 기습당하고 버텨온 게 우라늄 농축 권한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그걸 포기하는 순간 모든 걸 다 잃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없애야만 근원을 없애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충돌해요. 그런데 초기에 이번에 벤스 갈레바프가 만났을 때 20년 중단이라는 안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오바마 때 했던 15년보다는 길고 또 이란 입장에서는 농축 권한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협상이 진행이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은 권한 자체를 계속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란은 어느 경우든 그건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이란도 이기고 미국도 이기려면 이란의 농축 권한은 인정해주고 그러나 사실상 핵개발에 중단되는 한 20년 정도 혹은 뭐 10+10 요한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완전한 승리를 원한다고 그러면은 안 끝나죠. 네. 이란도 포기를 안 하죠. 네. 지금 이란이 제시한 이런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란 또한 강대강으로 맞서는 모습입니다. 이란과 미국 간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적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습적인 조치가 계획돼 있다라고 경고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좀 강경파의 주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강경파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란의 지금 현재 내부 상황에서 강경파다, 협상파다, 온건파다 이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하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측면은 현재 물론 어느 나라나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의 경우에 보면은 강온파 간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협상의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협상에서도 나왔었고 이번에 2차 협상을 놔두고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협상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의견 조율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제히 이것을 옹호를 하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부적인 갈등, 의견 충돌이 있지만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한 나라의 대표적인 입장으로 정립이 된다면은 모두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과대 해석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적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습적 조치는 무엇일까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란의 내부 뭐 분열이 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일축은 해주셨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분열은 어디든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심각한 건 미국이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이 매일 말이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쟁 중에 헤기세스 국방장관이 육군 참모총장과 해구성 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여론은 3분의 2가 반대했습니다. 네. 지금 끝내냐 마느냐 요거 갖고 반반인 거지 전쟁 자체는 3분의 2가 반대했어요. 지금 끝내면 그럼 미군의 희생은 뭐냐?
그럼 미국이 뭐가 되냐?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거지. 전쟁 자체의 반대는 3분의 2거든요. 거기다 더 황당한 게 지금 동맹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네. 안 도와줬다고 독일한테 철군한다. 뭐 한국이 어쩌다라고. 그럼 콩가루 집안은 미국인 거지 이란이 아닌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란은 온건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도부 자체가 강경파고 네. 강경파의 핵심이 혁명 수비대고 지금 말하는 협상파든 무슨 그다음에 대화파든 갈리바프도 혁명 수비대 출신이고 바이디라고 하는 초강경파는 사람도 혁명 수비대 사령관인 거고 혁명 수비대가 장악한 권력 체계 안에서는 네. 강경파와 더 강경파만 있을 뿐이지 온건파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런 말은 꺼냈다면 바로 숙청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내부의 분열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더 문제다. 미국이 안을 못 만들고 있다. 그냥 트럼프 입만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협상팀들이 진행을 한다면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실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합의를 모른다.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핵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농축 못하게 하겠다. 이 안만 가지면 협상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호르무즈 역봉쇄를 가지고 지금 이란을 압박해서 항복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란은 아마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항복 안 할 거예요. 왜? 항복하면 끝나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기습 공격, 새로 기습 공격은 뭐냐면 본인도 매뉴얼이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란에게 대화를 하는 거고 전 세계가 이란한테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벌벌 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란이 더 심해지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봉쇄할 가능성이 있어요. 완전히 길을 깔아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홍해 쪽에 있는 바벨만데브 해협 지금 후티가 눈치만 보지 아직 안 움직이거든요. 친이란 후티가 거기도 봉쇄할 가능성이 있어요. 공격하면. 이러면 치명적이죠. 그다음 카드는 이란 주변국에 있는 유전 시설, 석유 지금도 타격받은 시설들 복구하는데 몇 년 걸리는데 여기를 괴멸적 타격을 입혀버리면 전 세계는 공황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주변국이 더 심한 담수화 시설들. 지금 뭐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저 사막 국가들이 풍족하게 사는 건 이유는 뭐냐면 다 바닷물 정수에 쓰는 거거든요. 이걸 때려버리면은 석유는 뭐 차 며칠 안 쓰면 되지만 물은 못 먹으면 바로 끝나거든요. 더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마지막은 테러죠. 지금 모두타바가 얘기했던 초기에 취약한 제2전선을 구축하겠다. 그게 테러거든요. 근데 그 테러를 하게 되면 미국도 9.11 테러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미국 민주를 오히려 결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정권이 붕괴되기 전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러면 이란 정권이 무너질 거다 그러는데 무너지면 더 큰일 나죠. 왜냐 호르무즈 해협이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열고 닫는 게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이 역봉쇄 카드는 해법이 될 수가 없고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고도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란은 이제 차례대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 내 분열이 오히려 더 문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우세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또 종전을 놓고에 대한 여론 조사는 또 최근에 굉장히 좀 결이 다른 게 또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불리한 합의를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게 48%가 나왔는데 또 전쟁을 재개해서라도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의견이 또 46%, 거의 지금 비등비등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은 또 지금 트럼프의 선택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이게 전쟁 60일 종료 법안과 관련해서는 또 우회하려는 시도를 또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 비유라면 이런 거죠. 우리 애가 옆집 애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싸웠어요. 네. 그러면 일단 싸운 건 싫지만 애가 지는 모습은 싫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는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 전쟁을 일으켰으니 빈손으로 끝낸다? 그럼 이건 미국의 큰 상처고 지금 미군도 사상자가 발생했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의회도 만일에 추가 예산 요청을 했는데 이걸 거부하면 전쟁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국이 했던 모든 작전이 지금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미국이 항복하고 돌아서는 거거든요. 또 그건 싫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 여론도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미 3분의 2 정도가 미국 국민의
전쟁 잘했다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나 공화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40%거든요. 이게 깨져도 한참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쟁 지금 끝내냐 마느냐 이거는 갈등이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한 전쟁은 어쨌든 이겨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이란 그러면 나쁜 나라입니다. 무조건. 이란에 대한 이 인식은 아주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무모한 전쟁은 싫지만 그렇다고 소위 말하면 악의 축인데 부시 대통령 그 말대로 그 악의 축한테 항복하고 물러난다? 그럼 미국은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딜레마죠. 원하지 않는 전쟁을 벌려놨지만 그냥 아무 성과 없이 봉합하는 건 또 싫은 거죠. 네. 그게 이제 미국의 딜레마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서 종전 협상이 재개가 될 수 있을 거냐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궁금해지는 지점인데 또 이란이 미국이 외교적 언사를 순화한다면 다음 주 초에 파키스탄에서 대면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란은 미국의 태도를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죠. 왜냐하면은 이란은 매우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굴욕적인 지금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사는 매우 이제 위험할 정도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말폭탄을 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에 임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란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핵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 문제는 핵 문제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란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분 활용하려고 하는 죄송합니다. 그러한 경우이고 이란 측으로서도 지금 현재 보면은 그렇게 계속 마냥 버틸 수가 없는 이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 지금 매우 어렵고 어떻게 해서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역봉쇄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금줄이 다 막혀버린 것입니다. 네. 이것이 결국 통치 자금도 부족해지고 전쟁 자금도 지금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일반 시민들의 이 생활은 매우 피폐해졌습니다. 지금 물가가 식품 가격의 경우에 작년보다 7배가 올랐다고 그러고 또 환율도 보면은 1달러에 지금 현재 180만 리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시장 경제가 완전히 마비된 이런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매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작년 12월에 시작되었던 시위가 혁명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인해서 잠잠해졌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만약에 이런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언제 폭발할지 모를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슬람 혁명수비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강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경제 제재를 풀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핵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시 이슬람마바드에서 핵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측의 새로운 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또 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이런 이제 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시간이 길어지면 두 국가 모두가 부담이 될 텐데 미국도 고유가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 항공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저비용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운항을 중단했다 이런 보도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란 전쟁 시작 이후에 항공유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니까 굉장히 치명타를 맞았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되면은 거의 17,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겠죠. 그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죠. 왜냐하면 미국 한 전쟁 전에 2달러 중후반대였던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지금 4불 전후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6불까지 가거든요. 원래 비싼 데니까. 그러면 미국 가게라는 게 딱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사실. 전에 미국 친구들 만나보면은 우리가 100불, 200불 갖고 있으면 놀래요. 돈이 왜 이렇게 많냐고. 왜냐면 다 짜여진 돈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어포더빌리티라고 식단 가격도 올랐는데 석유 가격이 거의 기름값이 2배까지 올라간다. 그럼 살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게 통한다고 하는 그 외통수라고 생각하는 호르무즈의 봉쇄 카드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고통받는 게 이란이 호르무즈 앱을 봉쇄했기 때문에 고통받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했단 말이죠. 그러면 초등학생도 알겠죠. 호르무즈 앱의 긴장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긴장이 입구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유가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내 편이다. 이란은 뭐 며칠 지나면 석유 파이프 터진다. 그 얘기 지난 지 일주일 넘었는데 석유 파이프 안 터지잖아요. 그다음 이란이 지금 뭐 전쟁, 돈줄이 마른다. 석유 배가 나갔다 들어오는데 한 달 걸리는, 2달 걸리는데 지금 마른 그 석유 그 수출을 이란 석유 수출을 중단시킨다고 바로 오늘 돈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란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지만 문제는 뭐냐? 이란은 이 독재 국가거든요. 독재 국가니까 민심을 신경 안 써요. 근데 미국은 민심의 풍향에 따라서 정치가 움직이는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그럼 타격은 미국이 더 크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런 방식을 선택하는지 지금 시간은 내 편이다? 아닙니다. 시간은 이란 편입니다. 왜? 이란은 그냥 껴안고 죽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다 시나리오를 짜놨거든요. 그럼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면 미국은 잃을 게 많은 나라고 이란 잃을 게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그냥 보루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름값이 오르면 이란은 수출을 못해서 자금이 마른다 그러면 이란은 유가를 올리는 방식을 택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도 사태가 풀려도 이 유전 피해나 그다음에 물류 유통망 이걸 재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긴 시간 동안 고유가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간다고 그러면 더 회복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심하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가 장기 불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빨리 봉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란의 체면을 살려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어렵다는 거로 가는 거고 정말로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어요. 왜냐? 이란은 지금 핵무장이 입군 거고 농축 단계에서 몇 번의 전쟁을 했는데 기폭장치를 만든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불가능하거든요. 숨어서는. 그렇다면 지금 빨리 봉합을 해야 된다. 지금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정말 근데 지금 앞서 이제 짚어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버티기가 어렵고 또 시간이 결코 미국의 편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란에서는 앞서 이제 저희도 짚었지만 어찌됐건 미국의 언사가 조금 순화되는 게 있다면 파키스탄에서 다음 주 중으로는 대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하면 그럼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그러면 이런 어떤 미국의 이란에 대한 이런 어떤 반응이나 언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순화되는 양상이 나타는 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압박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상황을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얻어맞으면서도 때리고 있다라는 모습을 연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란도 이미 꼬리를 부분적으로 내렸다. 왜냐? 지금 그렇게 강경하다가 선 호르무즈 역봉쇄를 풀어라 이 제안을 던졌거든요. 네네. 그게 아프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 서로 아파요. 그렇다면 명분을 준다 그러면은 협상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서로 미국은 내가 이래서 전쟁의 성과를 찾았다. 이란은 그래도 내가 진 건 아니다. 요 모양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인 이란의 비핵화, 핵무장 방지 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치킨 게임 충돌하려고 하지만은 정면으로 충돌 안 할 거다. 왜? 한쪽은 지금 뭐 마지막까지 옥살 그 가오까지 돼 있기 때문에 협상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양쪽 다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전쟁권한법 60일 미국이 아무리 우회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부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다음 주가 결정적인 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타결된다는 게 아니라 이 협상 국면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죠. 네, 정말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 이제 미국 쪽 상황을 짚어봤는데 이란도 사실 뭐 지금 버티기 전략에 들어가고 있고 뭐 이제
죽는 시나리오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까지 분석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상황이 어려운 점들이 좀 보이는 게 우선은 이제 이란 같은 경우도 미국의 역봉쇄 때문에 원유 감산에 들어갔다 이제 이런 어떤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 굉장히 제재 속에서 많은 세월을 버텨온 이란이기 때문에 이 버티는 데는 또 굉장한 요령이 있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어서 장기전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잖아요. 어려운데 버틴다. 이게 어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저는 생각에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이란이 가지고 있는 시간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매우 단기적이고 급한 상황은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긴 하지만은 지금 47년 동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버텨냈었고 그리고 많은 내성이 쌓여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란 내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자급자족의 형태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이고 자원이 풍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버텨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당 기간 동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록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제가 돌아가는 이 시장 메커니즘은 완전히 지금 파괴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사람들이 생존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의 경우에서는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지금 61%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간 선거에서 거의 공화당의 패배가 자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조급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으로서는 어렵긴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계속 버텨나가면은 결국 시간은 이란 편이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지금 현재 이슬라마바드에서 설령 2차 협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측으로서는 협상 스타일이 일정한 그 양보를 하는 경우에도 매우 조금씩 하게 되고 그리고 단계별로 이제 양보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시간을 두고서 마라톤을 뛰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임할 것이고 미국 측으로서는 단거리 경주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난번에 제네바에서 제3차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에서 결국 미국이 거기서 중단을 시키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과연 어느 정도 시간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박사님. 이란의 어떤 이런 국가적 특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협상도 마라톤처럼 천천히 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수십 년간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압박, 제재는 버티기에는 또 일가견이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간과했다라고 보십니까? 아주 간과했죠. 왜냐하면 저분은 이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맨 방식의 협상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우세를 통해서 상대를 강요하는 일종의 광인 전략. 나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압박에 베네수엘라 제재 굴복 안 했어요. 특수부대가 잡아갔잖아요. 쿠바 수십 년 압박이거든요. 항복 안 합니다. 바로 우리 눈 앞에 있는 북한 대외 교역의 95%를 제재를 받고 있지만 항복 안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후세인 이라크 정권도 이 전쟁 직전까지 지금 이란의 인플레이션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높았거든요. 생선 한 마리 살 때 한 바구니로 돈을 가져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항복 안 했거든요. 근데 이란이 항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사실은 비즈니스맨 방식이다. 근데 국제 정치는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가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통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압박으로 굴복을 시키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방식은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불량각과가 국제 제재로 손을 들고 나온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위험한 건 지금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이란 내부에도 어마어마한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란을 하면 독재 국가고 최악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중동에 있는 걸프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은 왕정 국가입니다. 여기는 야당도 없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예. 근데 이란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있고 시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 여론을 표명하는 거고 반체제 여론도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거든요. 왜 빈살만 지금 실권자가 바이든 정부 때 미국에 예민을 당했느냐. 까시꾸지라고 하는 사우디 반체제 언론이 튀르키예에 있었는데 야콘 때문에 튀르키예에 있는 사우디 대상에 들어갔다 하나서 죽였거든요. 시신도 못 찾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뜻이 사우디 가문의 아라비아라는 뜻입니다. 국기에 왕가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걸프국가 6개국보다 훨씬 강해요. 저력도 있고. 지금 신정체제가 유지되는 건 역설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더 유지가 되는 겁니다. 1월의 시위에 여진이 있고 그 불만이 해소되고 또 추가적인 시위가 제가 보기에는 가능했던 상황인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전쟁 중에 누가 시위를 합니까? 군인들이 총 들고 다니는데. 그렇게 보면 이란의 압박으로 지금 체제 전쟁 상황에서 손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이란은 이미 개멸적 타격,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0만 리알 단위까지 나왔는데 이 1,000만 리알이 아까 말씀하신 환율로 따지면 6달러예요. 8,00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한 14, 5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은 거의 갈 때까지 갔어요. 그러나 전시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압박에 손들고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전시가 강경파들의 입장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 앞두고 있고 굉장히 지금 국내 정치에서는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건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놓아줄 생각은 없어 보이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앞서 뭐 저희가 이 여론조사,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은 해드렸습니다만 이걸 바라보는 이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은 장기화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추이로 지금 계속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뭐 미국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모든 이 대선에서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뭐 영향을 자존심 상하지만 영향을 미친 적이 한 차례도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국내 문제 경제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상황이 악화되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네. 지금 미국 여론도 확 바뀔 거다. 이미 죄송합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었거든요. 네. 소비자들의. 지금 50년 만에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최하거든요. 물가 상승률은 뭐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호르무즈의 봉쇄와 봉쇄만으로도 긴장이 올라가는데 역봉쇄까지 더해졌으니까 이게 양쪽이 대치하면은 유가 상승, 호르무즈의 봉쇄는 이건 기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통제 가능하지만 그나마 상황이 더 나빠지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네. 미국 내 여론이 사실은 바로미터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미국은 더 강력하게 이란의 돈줄을 막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란과 거래하려는 해운사들을 제재하겠다. 그러니까 국적 불문하고 모든 해운사들을 제재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우리 조현 외교장관이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했습니다. 이런 안전 통항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 측에서 상당히 강력한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회사뿐만 아니라 외국인 회사들도 다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이냐 하면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그 간접적으로 이 문제에 연루가 되는 기업이나 회사 같은 경우에도 다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제재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스위프트라고 해서 미국 측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국제 금융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 통신망에 해당되는 금융기관들은
지금 현재 제재 대상의 법인, 회사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그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해당되는 나라가 200개가 될 것이고 예. 그리고 금융회사는 11,000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회사들이 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제 거래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미국 측에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통행료를 내는 것도 제재를 하겠지만은 자유통행에 대한 요청, 보장을 하라는 것, 그것마저도 금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가 안전통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보장을 해달라라는 요청마저도 안 된다는 이러한 거죠. 측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 조현 장관께서 아락치 외교장관과 다시 통화를 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선박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조현 장관께서도 이번에 얘기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 통행에 대한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아락치 외교장관으로서도 이게 무엇을 뜻하는다, 그리고 미국이 이런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에 조현 장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표현 못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아락치 외교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보장을 못 해주겠지만은 아마 우리하고의 이란과의 전통적인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석유 대금을 이란 측에 지불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달러로 갖고 있다가 지불을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 계속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유엔과 협의를 하고 미국 측과 협의를 해서 결국은 이 돈을 다 돌려줬습니다. 카타르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락치 외교장관도 조현 장관의 그런 은유적인 이 표현마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그 선박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정말 어찌됐건 호르무즈 해협 둘러싼 긴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돌팔구를 찾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